이탈리아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발원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9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요. 경제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했듯이 정말 전 세계 국가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전 세계의 사망자 수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여 명, 사망자는 9,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는 3,40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국의 누적 사망자 수인 3,130명을 추월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중동의 경우에는 이란의 확진자 수가 18,000명을 넘어서면서 이 중동 내 감염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의 확진자 수도 13,000명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 즉 여행 금지로 격상을 했는데요. AP통신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행 금지 조처가 내려진 건 전례가 없다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이런 여파가 결국 전 세계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연준이 통화 스와프를 전 세계 많은 국가들하고 체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5개국에서 9개국이 추가가 돼서 총 14개 국가로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호주와 브라질, 또 싱가포르 등 6개국의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을 했고요. 덴마크와 노르웨이, 또 뉴질랜드와는 300억 달러 한도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한은 최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인데요.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하자 이 달러와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화 스와프 확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95% 소폭 상승한 2만 8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하루 만에 2만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7% 그리고 2.3%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증시도 1, 2%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금값, 유가 그리고 미국 채권 가격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에 대한 수요만 급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됐었는데 이렇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면 앞으로 좀 안정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스와프 체결로 급격히 출렁댔던 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 사례를 토대로 이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한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와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됐던 2008년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2008년 8월 말에 1,089원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에 1,468원까지 올랐다가 이 통화 스와프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달러화가 부족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 달러당 1,285.7원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선 한은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조달한 이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최근에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외환 시장에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재정,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의 서민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네, 독일 역시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400억 유로, 약 5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또 주요 대기업들이 줄줄이 사업장을 폐쇄하자 정부가 대기업 지분을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지분 인수나 국유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소규모 업체 지원에 58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또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기준금리가 0.1%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 어제 또 신규 확진자 중에 역유입 사례를 제외하곤 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처음으로 발원지인 후베이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신규 확진 환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34명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역유입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수도 베이징이 일부 국제선을 인근 도시에 우선 착륙시켜 방역 절차를 밟는 정책을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국제선 항공편을 줄이고 또 입국 규정을 강화하는 등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우한 내 의사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조작됐다는 증언을 보도하기도 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항의라도 하는 듯 미국 기자들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위기 속에서 각국은 민간을 동원해서 마치 전시에 준하는 그런 태세로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전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을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하는 것처럼 비슷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시처럼 긴박한 상황에 동원되는 법입니다. 이미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 류저우시에 있는 자사 생산 공장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제조하기도 했고요.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도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 역시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60여 개의 제조사에 의료 장비 생산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세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기업은 향수와 화장품 대신에 이 손세정제를 생산해서 기부하기로 했고, 또 이탈리아에선 개인들이 생업 대신에 마스크 생산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iziato a fare queste mascherine solo perché per rabbia, perché siamo andati ad acquistarle e mi hanno chiesto 15 euro a mascherina. 네, 이제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한 것이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첫 브리핑이 이제 2달여가 됐는데 어제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리대 수로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52명 증가해서 총 8,5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증가폭이 3자릿수로 다시 늘어난 건 경기 분당재생병원 그리고 대구 요양시설과 종합병원 등 병원 내 감염 사례가 속출한 영향이 컸습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사망자는 9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숨진 17세 고교생에 대한 결과 발표가 하루 이틀 내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영남대병원의 검사상 오류로 마지막 검사에서 미결정 반응이 나온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황정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